배터리 품질 관리 온라인 컨퍼런스 오후 두 번째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티드 인사이트의 이재준 대표님 모시고 고속 온라인 장비 진동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티드 인사이트의 이재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커넥티드 인사이트 대표 이재준입니다. 저는 지난 경력을 말씀드리면은 한 17년 동안 장비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머신 비전 전문 업체로 한 4년 정도 근무하고 지금 이제 회사를 창립해서 지금 머신 비전 얼라이먼트 검사 이런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커넥티드 인사이트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생소한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어떤 업체인지 소개를 해주시자면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 2년이지만 어떤 부분에 좀 주력하고 있는지. 저희가 초기 설립하고 나서 초기에는 그 디스플레이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그 비전 온라인 문제들을 이렇게 현장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배터리 쪽도 관련해서 저희가 검사 시장 그리고 그쪽으로 저희가 주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나눠볼 주제가 고속 온라인 장비 진동 문제 해결 방법인데, 이 산업 현장에서 이제 이런 온라인 장비들의 진동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저도 장비 업계에 있으면서 지난 18년 정도를 끊임없이 이렇게 고민하고 고생했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설비가 속도를 올림에 따라서 진동 문제가 항상 대두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또 어떻게 보면 밤을 새가면서 원인도 찾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런 진동 문제를 지금까지는 해결해 왔다고 보세요?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기구적인 강성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구적으로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됐고, 그러기에 따라서 이제 무거워짐에 따라서 또 모터나 또 이런 액추에이터의 추력이 더 커져야 되고, 비용 상승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무게에 따라서 또 발생한 다른 또 이렇게 문제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설비의 사용 연한도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저희는 여기서 꼭 진동 문제를 다 기구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이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이제 커넥티드 인사이트가 이제 제공하고자 하는 솔루션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방법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산업 현장에 이제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이제 배터리나 2차전지 쪽에서 이제 품질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전하고자 하는 좀 핵심 메시지, 이 메시지는 꼭 전달하고 싶다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핵심적으로 저희가 진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바라본 시각들을 꼭 기존에 있는 기술만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른 다른 산업군에서 적용하는 기술들을 같이 융합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꼭 우리가 갖고 있는 만 기술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군에서 어떠한 걸로 그러한 것들 해결하는지를 보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융합해서 이런 저희 자동화 설비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 이제 머신 비전이 이제 비전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융합을 통해서 이제 해결한 부분들을 이제 주제 발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넥티드 인사이트의 이재준 대표님의 주제 발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고속 온라인 장비의 진동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비들은 항상 진동을 유발할 수가 없고요, 유발하고 있고요. 더욱더 이제 속도 높임에 따라서 이 문제들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게 간단한 설비들이 동작되는 걸 보시면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물건을 조립하기도 하고요, 이송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설비들이
0.2초를 더 줄이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 많은 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비들 진동이 들어오는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립 품질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유효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서버 모터가 이동하고 멈췄을 때의 그 세틀링 타임이라고 하고, 혹은 정정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흔들림이 이제 멈춘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정지되고 나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그 위치를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찍었을 때는 다 그게 오차로 발생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정밀도나 또 이런 것들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가 초기에는 이 상태가 괜찮았었는데 1년, 2년 쓰다 보면 이 정정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초기에는 품질이 잘 나오다가 사용 연도가 길어짐에 따라서 점점 그 성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그 사이클 주기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합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다른 산업 현장에서도, 산업 현장이 아니죠, 과학 분야에서도 어떻게 해결해왔는지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적응 광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옵틱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천문학에서, 천체망원경에서 어떤 대기의 굴절을 보정하는 기술이고요. 요거 관련된 내용을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주에서 별을 바라본다면 선명하고 깨끗하게 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는 바람과 온도 차이로 인한 대기의 유동으로 왜곡이 발생하여 별이 반짝이게 됩니다. 이는 데이트하는 남녀에게는 낭만적인 효과는 있지만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호레이스 밥코크가 1953년에 어댑티드 옵틱스라는 개념을 제안했으나 그 당시엔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 1980년대 들어서 대기 왜곡을 보정하는 기술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댑티드 옵틱스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강력한 레이저를 하늘로 쏘아 올려 레이저가 대기의 끝에 도달하게 합니다. 레이저 빔이 대기 입자와 반응해서 별처럼 보이는데요. 이 가상의 별을 왜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레이저 빛이 망원경에 도달하면 대기 왜곡을 계산하는 컴퓨터의 파형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컴퓨터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모양을 변형할 수 있는 거울을 이용해 반대 파형을 만듭니다. 이것은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술과 같습니다. 이 거울은 매우 얇고 유연한 금속 재질로 뒤에는 수백 개의 작은 구동부가 달려 있습니다. 이 구동부는 실시간으로 위아래로 움직여서 거울의 표면을 변형합니다. 반대 방향의 모양을 가진 거울에 빛이 반사되며 왜곡된 파형은 평평한 파형으로 보정됩니다. 이러한 장치로 인해 천문학자들은 선명한 별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낭만을 위해 별은 여전히 반짝입니다. 네, 방금 동영상을 봤듯이 적응광학이라는 것은 천문학에서 저희가 대기의 굴절, 유동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가이드 스타를 만듭니다. 강력한 레이저를 쏴서 그 가이드 빛을 만들고요. 그게 흔들리는 걸 측정해서 역보정을 줘서 흔들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뿌옇던 그런 영상들이 저렇게 선명한 이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지금 현재 모든 천문학에 쓰는 대구경의 망원경에서는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저희 설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진동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제품을 찍을 때 제품을 이송하는 부분들을 스테이지라 보면은 스테이지에다가 저희가 아까 봤던 가이드 스타를 만들듯이 이런 마크를 사용을 해서 이 설비가 움직이는 스테이지가 진동하는 부분들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제품에 있는 흔들림까지도 같이 측정해서 이거를 역보정하는 기술들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카메라가 흔들리든 혹은 스테이지가 흔들리든 두 가지를 상관없이 정밀성 있게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커넥티드 인사이트의 진동 보정 솔루션을 적용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그래프를 보시면 카메라 진동이 원인이었던 데이터를 정확한 값으로 보정해주기 때문에 진동으로 인한 오차를 비전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지의 진동이나 스테이지의 출렁거림 등의 원인에도 문제없이 정확한 얼라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방금 영상에 보셨듯이 스테이지가 흔들리는 데이터 혹은 카메라가 흔들리는 데이터를 저희가 다 측정을 해서 저희가 보정했을 때 그래프가 흔들림 정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들을 보정을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카메라 진동 시에도 이렇게 저희가 흔들린 것들을 다 보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카메라가 그냥 흔들리지 않은 상태, 가만히 있는 정지 상태에서 제품을 계속 찍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무리 진동이 없는 환경에서도 카메라가 이제 그 제품을 찍었을 때 1.5미크론 정도, 1미크론에서 계속 흔들림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진동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한 진동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방금 우리가 이 기술 적용했을 때 그 정도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흔들림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 그래프를 봤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X축으로 이렇게 출렁이 있는 이런 그래프들이 방금 이 보정값을, 역보정값을 줬을 때 거의 이제 흔들리지 않은 0.01 미크론에서 움직이는 이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흔들림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적용된 이 기술을 이제 A사의 그 양산 설비에다가 요거를 적용해서 검증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것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A사 설비는 그 사용 기간이 12년이 됐던 설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 능력이 이제 150미크론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이런 설비인데 그 사용 기간이 1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다수의 불량률이 계속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설비는 어떤 설비냐면 필름을 이제 제품에다가 붙이는 이런 설비였었는데요. 설비가 양쪽에 스테이지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 카메라에 와서 위치를 확인하고 가운데에 와서 제품을 하나씩 교체적으로 붙이는 이런 설비인데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 한 바디 안에 스테이지가 2개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부착하는 도중에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진동들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또 반대쪽을 부착할 때 사진 찍게 되면 또 진동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한쪽만 붙였을 때는 그나마 진동이 좀 덜해서 부착 정도가 좋은데 2개를 양쪽과 번갈아 가면서 제품을 이제 부착하다 보니까 진동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사에서는 이게 불가피하게 찰상하기 전에 딜레이 타임을 원래는 0.2초였었는데 0.4초까지 혹은 0.5초까지 이렇게 늘려가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서 원래 그 생산 속도도 같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저 하얀색으로 이제 보이는 것들이 필름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이시는 백그라운드에 보이는 것들이 스테이지의 표면입니다. 스테이지 표면에다가 저렇게 이제 십자 마크나 모형의 마크를 세워놓고 저희 스테이지의 흔들리는 정도를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한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계속 사용함에 따라서 저렇게 계속 흔들리고 있거든요. 흔들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 흔들리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은 진동 부분만 치출을 했어요. 여기 진동 부분 치출하고 그거를 역보정을 들어가는 다시 보정해서 이제 부착하게 되는 게 했었고요. 또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알게 된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스테이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포인트가 갑자기 진동이 갑자기 딴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비가 이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도 진단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총 6대 설비에 적용을 했는데 어떤 설비는 성능이 잘 나오고 어떤 설비는 성능이 잘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고객사도 원인은 몰랐어요. 왜 설비가 어떤 설비는 정도가 잘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는지. 근데 이거를 적용함으로써 어떤 설비는 진동이 훨씬 심하고 어떤 건 작고 어떤 거는 갑자기 튀는 부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설비 진단이 정확하게 됐고 어떤 설비가 문제가 있어서 기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부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부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 데이터를 취득해서
진동 부분만 추출한 부분들, 그리고 진동뿐만 아니라 스테이지가 틀어지거나 이렇게 또 왜곡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스테이지 위치 변화, 그 스테이지가 또 회전된 상태를 저희가 같이 파악하는 알고리즘으로 같이 부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난 개선 효과를 말씀드리면 초기 상태는 공정 능력이 150미크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량이 다소 발생한 상태였는데 적용 후에는 오히려 공정 능력이 110미크론까지 올라갔습니다. 찰상 전에 딜레이 타임이 0.4초였는데 저희가 공정 능력이 나오고 나서 딜레이 타임을 점점 줄였습니다. 그래서 0.2초까지 줄여도 공정 능력 깨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사이클 타임이 4.2초 나왔던 것들이 지금 4초 이내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이제 그 비전에서 정도를 높이는 진동 문제뿐만 아니라 정도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하이 스피드 얼라이먼트 솔루션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그 비전 시스템을 이렇게 봤을 때 컴퓨터에서 비전 시스템에서 찰상을 해서 정도를 측정하고 스테이지에다가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PLC든 제어기에다가 위치값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걔가 다시 위치를 보정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한 사이클 돌아가는 시간이 보통 저희가 0.7초, 혹은 0.5초, 0.7초를 소요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우선 카메라를 고속 카메라로 우선 등급 올렸지만 또 모션도 PC에서 다이렉트로 직접 제어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 할 때 모션은 이제 PLC라는 제어기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를 하면서 중간에 통신 시간들, 응답 시간들 다 저희가 제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나온 시간들을 보시면은 저희가 1회 저희가 제품이 이렇게 1회 온라인, 2회 온라인, 3회 온라인 했는데 첫 온라인 할 때 10미크론 정도가 들어왔다면 다음 온라인 들어갈 때는 3회 온라인 들어갈 때는 1미크론 정도를 달성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회까지 온라인 했을 때 온라인 정도가 좋아진다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요. 또한 이것들이 진동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도 3회까지 온라인을 진행했을 때 그 진동 문제를 사실은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해결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또 이것도 시간 문제죠. 이걸 3회까지 온라인 하면서 이제 그 시간이 1.5초 혹은 2초를 넘어선다고 하면은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방금처럼 저희가 속도를 높임으로써 저희가 이 3회 온라인 동작을 하는 것들을 평균적으로는 0.25초, 240ms 정도 안에 달성했고요. 맥스로 봐도 290ms, 0.3초 안에 이 모든 거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온라인, 1회 온라인 하는 시간 동안에 저희가 3번을 온라인을 함으로써 위치 정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커넥티드 인사이트 이재준 대표님 주제 발표를 잘 들어봤습니다. 되게 이제 명료하면서도 확실한 그 솔루션을 가지고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제 산업 현장에서 가장 이제 좀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이죠. 그 진동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구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를 결국에는 제공광학이라는 거를 가지고 와서 접목을 시켜서 이제 진동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제 적용을 해결을 한 거잖아요. 네. 네. 지금 궁금한 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적응광학이라는 거를 가져올 생각을 하셨는지, 평소에 이제 천체나 이쪽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네, 저희 대학교 때 제 그 동아리 활동했을 때 네. 그 천체 관측 동아리를 했었고요. 오랫동안 천문학이나 이런 걸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명에서도 좀 이렇게 있는데 커넥티드 인사이트, 저희가 어떠한 통찰력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떤 엔지니어링이나 또 과학적인 것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기술들인데요. 저희 평상시에도 저희 엔지니어들이나 저나 이런 어떠한 문제를 한쪽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좀 보는 것들이 이런 시선들이나 안목들을 좀 키워가고자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그 천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뭐 군사 쪽이나 또 이런 쪽에 적용된 기술들을 저희도 많이 좀 보고 또 리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어떠한 기술들이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로 이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지
또 기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응공학 같은 경우도 사실 천문학에서는 많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왔는데 네, 네. 이런 것들이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적용되게 많습니다. 사실 또 레이저 부분들이나 다른 비전 외에도 적용된 부분이 많은데 간단한 아이디어 같지만 사실 천문학에서도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도 간단한 아이디어를 시작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딴 쪽에서 시작되는 아이디어를 여기 적용했지만 저희 산업 현장에서는 가장 또 필요한 또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련 특허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아까 보여주신 특허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이제 적용시키기까지 과정 한 어느 정도 걸리신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사내에서 이거를 이제 검증하고 테스트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고 관련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한 그 정도 걸렸습니다.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제안서를 만들어서 고객사들한테 제안을 드렸고요. 고객사 제안해서 그 양산 설비에 적용하기까지 그래서 거기 데이터까지 얻기까지도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 기능 없이는 저 설비를 돌리기 어렵다는 그런 피드백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개선 효과가 그 진동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적용 이전과 적용한 후에 이 개선 효과를 이제 보고 계신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뭐 수치 변화가 뭐 그렇게 크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은 대단한 효과라고 생각할 텐데 얼마나 대단한 효과입니까 이게? 요즘 대두되는 게 이제 베젤이 없어지잖아요. 네네. 예, 베젤이 없어지다 보니까 10미크론, 20미크론으로 정말 엔지니어들이 갈아놓고 있습니다. 정말 그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생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찰상 전에 저희가 0.3초를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저희가 줄였거든요. 이제 0.1초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지금 사이클 타임을 4초로 봤을 때 0.1초를 줄이게 되면 하루에 30분 정도. 한 장비당. 한 장비당 30분 정도의 생산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0분이면 한 달이면 15시간입니다. 그럼 한 장비에 15시간 정도 더 생산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설비가 50대 정도 깔렸을 때는 그 생산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네, 그 저도 좀 이렇게 장비를 만들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실패한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픈 추억이죠. 그 중에 하나가 태그 4초 태그 맞춰야 되는데 4.2초가 나온 거예요. 0.2초를 못 맞춘 거죠. 그래서 그 설비를 다시 그 납품한 설비를 다시 빼고 수억 원을 들여 다시 개조해서 다시 납품하게 되는 그래서 비용적인 거나 그 프로젝트 기간이 몇 달이 더 다시 소요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간단한 알고리즘을 해서 시간을 0.2초, 0.3초 줄였다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효과죠. 여태까지 그렇게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이 알고리즘을 적용함과 동시에 이렇게 이제 개선했다. 이제 실제 적용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또한 이게 시간의 지름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진동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설비가 노화가 되고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면. 네. 근데 그 설비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기술 적용함으로써 5년 쓸 설비를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7년 더 쓰더라도 요걸로 이제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설비를 굳이 전체적인 설비를 바꾸지 않아도 이걸 계속 원가 저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이게 요새 이제 설비 예지 보전 솔루션들이 스마트 공장에서 어쨌든 설비를 좀 제대로 쓰고 설비의 그러니까 지금 예측 수명 같은 것도 예측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쪽에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 많은 특허 중 내용이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좌표를 보시다 보면은 많은 설비 업체에서 이 스테이지나 외벽에다가 가속도 센서를 달아서 이 흔들림을 센서를 달아서 흔들림을 측정하는데 가속도 센서를 달아서 나오는 파형보다는 저희가 보는 스테이지에 직접 이 흔들림 정도 측정한 거거든요. 비전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훨씬 더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걸 토대로 여기 봤듯이 어떤 문제가 생겼던 걸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스테이지가 정위치로 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움직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측정함으로써 바로 이제 이 문제를 알려드려서 그렇죠. 이제 점검을 하거나 혹은 그쪽 부분 체크하게끔 해서 계속 불량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때 스톱을 시키는 거죠. 바로. 그럼 설비해지 보전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거네요, 그죠? 네, 가능합니다. 쭉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하이스피드 온라인 쪽의 솔루션도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이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이게 대단하다. 뭐 PR입니다만. 네. 예, 그 부분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네, 초당 0.1초 이내에 온라인을 할 수 있다면은 사실 그거를 저희가 리얼타임 온라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명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적으로 계속 온라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희가 온라인 하고 나서 어떤 공정에 들어가면 온라인 할 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도중에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공정한 내내 저희가 추적적으로 온라인을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 온라인 했을 때 1미크론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부착하고 나니까 5미크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현상들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건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부착하는 도중에 계속 온라인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비전에 있는 온라인 정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이제 솔루션 오늘 말씀해 주신 알고리즘과 이제 후반에 말씀해 주신 그 온라인 솔루션은 어떤 산업들,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좀 타겟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초고속 온라인 같은 경우는 초정밀 온라인과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 초정밀 온라인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한 번에 온라인으로 그 달성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대두되고 있는 시장들 중에 그 올레도스나 이런 혹은 이제 반도체에서 3D 스태킹이나 어떠한 부분들에서 조립을 하거나 이거를 맞춰야 될 때 그 정도가 이전에는 1미크론 정도, 그러니까 2미크론 정도의 2, 3미크론 정도의 온라인 그 부착 정도를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1미크론 이하의 그 온라인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아니, 온라인 정도가 아니라 부착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정도를 아무리 1미크론 이하를 맞춰도 부착할 때 틀어진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부착하는 내내 그거를 이제 보정을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런 다가오는 3D 스태킹이나 또는 이제 올레도스 쪽에 정밀도를 계속 유지해서 생산성을 또 양산 품질이나 이런 걸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업체가 이제 커넥티드 인사이트를 찾아야 되는지, 어떤 업체들, 어떤 고객들이 커넥티드 인사이트를 찾아야 되는지. 최근 들어서 이제 배터리 시장도 이제 그 많은 고속으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제조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파우치 셀 같은 경우는 스태킹 같은 그런 설비들도 빠른 속도로 이거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 속도를 올림에 따라서 분명히 이런 진동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있는 노화 설비들 이런 쪽에서 이제 설비의 어떤 노화되는 것들에 생기는 문제들을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진단도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온라인 정도나 속도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속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정밀 온라인 이런 쪽으로 조립하는 거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적용했을 때 그 초기에 우리가 달성했던 온라인 품질을 조립 품질까지 같이 가는 기술이거든요. 이걸 토대로 양산성에 대한 그 수율을 좀 더 기존보다 더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갖고 계신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커넥티드 인사이트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넥티드 인사이트의 이재준 대표님과 함께 고속 온라인 장비의 진동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주제 발표를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